자, 오늘 이제 5월 22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LA 다저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LA 다저스가 사실 오늘 경기 이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이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5대1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경기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이 클레이튼 커쇼 선수의 부진이 지금 2경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일단 클레이튼 커쇼가 이제 첫 이닝에는 굉장히 좋은 투구 내용을 보이다가 2회 들어서 갑자기 흔들리면서 지난 등판보다 투구 내용이 좋지 못했었죠. 그래요, 네. 3과 3분의 2이닝 동안 4실점 그러면서 이제 패전 투수가 됐고요. 이어서 이제 올린 투수들도 연달아 실점을 하면서 10대 5로 패했습니다. 또 한 번에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세인트루이스한테 허용하면서 이제 4월 28일 이후로 처음으로 다저스가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 다저스가 4월 말까지는 5할 승률 근처에서 좀 이렇게 횡보하다가 5월부터는 진짜 파격적으로 이제 급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적이 그렇죠. 정말 많이 끌어올려졌는데 최근에 또 한 번 좀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패배도 패배지만 지금 선발진의 연쇄 이탈, 연쇄 부상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일단 더스틴 메이가 이제 토미존을 받고 지난해 말에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팔꿈치 통증으로 지금 이탈해 있는 상황이고 훌리오 우리아스 같은 경우에도 한 이닝에 4개 홈런을 허용한 이후에 뭐 딜리버리 교정 목적도 있겠지만 어쨌든 햄스트링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등재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다 기존 부상자들 얘기도 해야겠죠. 곤솔리는 발목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만 페피엄 나갔죠. 그로브 나갔죠. 둘 다 사타구니 부상입니다. 그래요? 근데 워커빌러 같은 경우에 토미존 받고 재활 중인 상황이니까 다저스에 지금 선발 자원 5명이 부상자 명단에 가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내일 선발로는 이제 데뷔전에서 4이닝 동안 5실점 부진했었던 이 개빈 스톤 선수가 선발로 내정이 되어 있는데 이 스톤 선수 사실 기대 많이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데뷔전에서는 사실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거든요. 또 재밌는 게 개빈 스톤의 빅리그 데뷔전을 제가 중계를 또 했어요. 그러네. 그랬는데 이제 스톤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업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는 피칭을 하다가 이게 메이저리그 타자들한테 공략을 당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체인지업이 분명히 위력적이긴 해. 70점이니까 플러스급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체인지업은 패스볼이랑 섞어 던졌을 때 위력을 발휘하는 구종인데 위기 상황 때마다 본인의 주무기인 체인점만 고집을 하다가 그게 이제 읽히다 보니까 공략을 당했었는데 이번 등판에서도 잘 던질 수 있을지 사실 저는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다저스 선발진 뭐 커쇼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우리아스 빠졌고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스톤 선수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저스가 진짜 내일 모레 선발 과연 누구를 올릴까 이 걱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전격 콜업 이 특급 유망주인 바비 밀러 선수의 콜업을 또 결정을 했습니다. 바비 밀러가 사실 메이저리그 이 파이프라인 기준으로 했을 때 유망주 랭킹 24위 그리고 지난해 시범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서 그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3이닝 동안 1피안타 2볼넷 삼진 2개 잡으면서 무실점 이게 상대가 에인절스였는데 특히 이날 경기에 백미 오타니 선수를 100마일짜리 페스티벌로 루킹 삼진 잡은 바깥쪽에 와 진짜 페스티벌 9위 하나만큼 진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다저스가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무래도 선발진의 이 연쇄 이탈도 있습니다만 선발진이 이탈하고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불펜진까지 과부하에 걸린 상황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바비 밀러를 예상보다 좀 이른 시점에 콜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리노이주 출신입니다. 지금 만으로 24살이고 고교 시절에 사실은 2017년에 이 볼티모어에 38라운드에 지명이 된 적이 있었지만 거절을 하고 이제 루이스빌 대학에 진학을 해서 기량을 키워서 미국 대학야구 대표팀 시절에 한국에도 잠시 방문을 한 적이 있었었고 또 2020년 드래프트에서 다저스의 1라운드 29번으로 지명이 됐었는데 사실은 9위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높은 라운드에 높은 순위에 지명이 될 수 있었는데 딜리버리가 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재구가 불안해서 구원 투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저스랑 다소 이제 밀린 라운드에서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저스와 220만 달러의 계약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시절에도 9위는 좋지만 이제 재고가 문제다. 그리고 게다가 2020년에는 마이너리그가 열리지 않으면서 2021년에야 데뷔를 할 수 있게 됐는데 2021년 프로 첫 시즌이죠. 56.1이닝 동안 삼진
70개를 잡아내고 평균 자책점도 2.40, 피안타율도 1할 9푼 1리 맹활약을 해줬는데 사실은 이 다저스가 바비 밀러 선수의 투구 폼에 있어서 좀 많은 교정을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바비 밀러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마이너리그가 열리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게 다저스가 그 기간 동안 이 밀러 선수의 투구 폼을 간단하게 수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간결한 투구 폼으로 바꾸면서 그래도 제구력에서 개선이 일어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유망주 랭킹이 상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요. 이제 스트라이크를 더 많이 던질 수 있게 교정을 했다고 하는데 대학 3시즌 동안 9이닝당 볼넷이 3.6개였는데 오히려 이제 프로에 데뷔한 첫 해에 2.1개까지 줄어들었으니까 확실히 제구에 있어서는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그랬을 때 이제 구종별로 평가 점수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20, 80 스케일입니다. 사실 70점이면 플러스급이고 80점은 사실 한 세대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한 재능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50점이 평균이죠. 60점 플러스급, 70점은 플러스급. 굉장히 좋은 평가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패스볼은 70점 플러스급이에요. 거의 메이저리그 최상급이라고 보면 되고 제2 구종은 슬라이더입니다. 이거는 65점. 그러니까 플러스급에서 플러스급 사이 굉장히 이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거의 다 체인지업도 60점 플러스급, 커브도 55점. 이건 평균 이상이란 평가고요. 다만 컨트롤은 아직도 50점입니다. 그러니까 딱 평균 정도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종합 점수가 패스볼이라던가 슬라이더의 9에 비해서 살짝 낮은 5점인 게 좀 아쉽죠. 요거는 저희가 이따가 왜 그런 건지 좀 더 설명을 더 해드릴 텐데 일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선발 투수로 유망주가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한 또 최소의 조건 이 세 가지 구종이 사실은 평균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밀러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구종이 또 평균 이상 거기다가 모두 뭐 이제 패스트볼이라든지 슬라이더, 체인지업 같은 경우는 모두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완성도 자체는 굉장히 좀 높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비 밀러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평균 97에서 99마일 사이로 찍히는 이 강력한 패스볼. 최고 구속은 101마일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투심 패스볼도 던지긴 한다고 합니다. 이 포심 패스볼이랑 다소 구속차가 있는 걸 봐서 완성도는 아직까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투심은 93에서 96마일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주무긴 슬라이더는 80마일 후반대, 그러니까 고속 슬라이더에 가까운 그렇죠. 구종이고 최고 구속을 92마일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라앉는 80마일 중반대의 체인지업도 평균 이상이니까 플러스 구종이 3개 이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커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균 이상, 그러니까 카운트를 잡는 용도로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구종입니다. 그래요. 이 커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021 시즌에 다저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메이저리그 스파이크 커브가 좀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장착시키려고 했는데 본인이 좀 이렇게 저렇게 또 실험을 해보다가 나에게는 조금 더 전통적인 그립의 커브가 좀 더 잘 맞는다라는 걸 깨닫고 그걸 장착해서 연마를 했다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 좀 이렇게 구종을 개발하고 또 이제 연구하는 모습이 도인되는 건 또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체격 조건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196cm의 신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나치게 살이 찌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은 딱 적당한 보기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카우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이게 체격만 놓고 봤을 때는 1선발급 제목이다. 딱 이렇게 또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왜 총점이 55점밖에 안 되나요? 왜 컨트롤이 50점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패스트볼을 위력에 비해서 이 밀러 선수가 좀 난타를 당할 때 강하게 맞을 때가 있는 이유가 피치 시퀀스, 그러니까 구종 배합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구종 배합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패스볼을 왜 공략당하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피칭을 하다가 초구 패스볼을 노리고 이제 타자들이 접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주무긴 슬라이더라던가 패스볼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면은 다양한 구종을 던지더라도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그렇죠. 없는 상태에 이니까 좀 더 이제 BQ를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컨트롤에는 단순하게 이 제구도 들어가 있지만 커맨드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도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닐까 싶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지난해에는 AA와 AAA를 거치면서 112.1이닝 동안 145개의 탈삼진을 잡았는데 평균 자책점은 4.25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그렇죠. 때문에 좀 평균 자책점이 높게 나온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신에 탈삼진은 확실히 9이닝당 10개가 넘게 잡아냈으니까 9위만큼은 확실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다저스에서 지금 기존 선발 투수 중에서 비슷한 유형이라고 한다면
뭐 체격 조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워커 뷰러 정도를 기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24일 내일 모레 이제 선발 등판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팀도 상대하는 팀도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의 강팀 애틀란타고 맞대결 상대 선발 투수도 스펜서 스트라이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잘 던지는 선발 투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슈퍼스타가 되는 제목은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과제에서 좀 더 동기부여를 얻으면서 더 좋은 투구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무너진다? 아직 먼 거야. 그렇지. 아직 좀 더 갈고 닦을 필요가 있는 선수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동기부여를 가지고 오히려 스트라이더를 꺾고 그러면 그때부터 평가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팀 입장에서도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오히려 이 밀러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게 올 시즌 트리플 A에서 성적이 1승 1패, 평균 자책점이 5.65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첫 경기에서는 3과 3분의 1일 동안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었고 하지만 그 이후에 두 경기에서 정말 크게 무너졌었거든요. 그나마 고무적인 거는 마지막 등판에서는 6이닝 동안 2피안타, 볼넷도 하나밖에 없었고 탈삼진 6개에다 1실점. 이 좋은 투구 내용을 딱 보이고 컨디션이 올라온 시점에 이제 콜업이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아까 뭐 개빈 스톤이라든지 뭐 페피엇이라든지 이런 선수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망주 평가가 좋았더라도 평균 이상의 패스트볼에 그리고 이제 강한 주무기 요거 하나만으로 좀 이제 승부를 보는 타입이라고 한다면 이 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가지 구종의 완성도가 모두 높은 유형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긴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상현 씨는 완성도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완성도라고 말하기 싫어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완성된 선수라고 하기에는 제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사실 구종이 더 위력적이야. 하지만 이거를 잘 배합을 해야지 이게 완성도가 높은 선수인 거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선수다. 발전의 여지가 1선발급의 발전의 여지가 이 선수는 있는데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스톤이나 페피엇, 그로브 같은 경우에는 3, 4선발급 잘 풀려도 그러니까 이 실링, 기대치 자체가 다른 선수가 이제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저스 팬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기대를 하고 있을 만한 이제 밀러의 데뷔전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경기를 보고 계시는지 또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좀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